대응과 1대1 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바로 공역과 치역이 같냐 다르냐예요. 같으면 대응이겠죠. 그래서 문제 20-1번 보세요.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결국엔 일단은 1대1인데 자, 기억 맞습니까? 1대1 대응이 됐든 함수가 됐든 기억 맞죠? 니은 됩니까? 안 되죠. 가로로 그으면 어때요? 세점에서 만나요. 디귿 가로로 그으면 어쨌든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맞겠죠. 리을은 안 되겠죠.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226쪽 질문이요. 없어요? 227쪽이요. 228쪽. 28? 자, 28-1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별표 치세요. 저 이거 좋아해요. 총괄 테스트가 출제됐는데 21문제 대 9문제 이렇게 냈어요. 중간고사 범위 21문제, 기말고사 범위 9문제. 근데 명제 함수 집합은 진짜 쉽게 냈어요. 특히 함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눈이 있으면 풀리는 정도? 만약에 안 풀리면 눈이 없거나 손이 없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28-1번 가볼게. 자, 28-1번 보면요. 일단 얘도 무슨 함수입니까, 여러분? 절대값 함수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값이 있긴 있지만 얘 자체는 아직 절대값 함수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 범위에 따라서 1차식이 2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절대값이 하나 나오면 설마 제곱할 수는 없고요. 범위를 나눠서 풀 거예요.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면 제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a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하나 나올 거고요.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요. 2를 기점으로 뭔가 모양이 달라지겠다. 왜? 정확하게 기울기가 좀 조심해야겠네. 근데 어차피 a에 음수 들어가면 여기가 음수 나올 수도 있고 여긴 양수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부호가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개념 설명 저번에 안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칠판 보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잘 봐. 맞다 아니다만 대답해. 자, 1대1 대응입니까? 아니죠. 가로로 보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자, 여기가 X축이고 1대1 대응입니까? 아니죠. 왜? 여기에다 그으면 만나지만 여기에 그으면 안 만나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대1 함수라고 말해요.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나요? 안 하죠. 왜? 가로로 볼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자, 근데 이제부터 1대1 대응 되는 거 보여줄게. 1대1 대응입니까? 맞아요. 기울기가 중간에 바뀌긴 했지만 가로로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요. 1대1 대응입니까? 네, 맞아요. 왜? 결국에는 기울기는 바뀌지만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이 위에 줄과 아랫줄의 차이점을 한번 봐주실래요? 근데 내가 더 힌트 줄게. 얘 버려. 얘 버리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얘와 얘의 차이점이 보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1대1 대응이 되고요.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됐거든요. 그럼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뭘까요? 힌트 더 드려요. 여기 그래프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을 다 A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A를 기점으로 그 직선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1대1 대응이라고 하지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안 합니다. 자, 왜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기울기 뭐? 부호. 그렇지. 그래프 모양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플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거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가는 순간은 1대1 대응이 깨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얘들아. 너네 이거 그래프 그릴 자신 있어요? 못 그려요. 이건 천재 아닌 이상 못 그립니다. 하지만 이 두 직선은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요 앞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부호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올라가다가 이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다가 이어서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그럼 이걸 또 졸라 어렵게 뿔뿔일 때 마마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잘 보세요. 뿔뿔이거나 마마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기울기끼리 곱하면 항상 무슨 수다? 양수라는 힌트가 있죠. 따라서 얘가 뿔뿔이거나 얘가 마마인 건 중요치 않고요. 결국엔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얘네 둘을 곱했을 때는 즉 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곱했을 때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뿔뿔이거나 마마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저 앞에 a 앞에 음수 있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음수 곱해주면 이렇게 바뀔 거고
A는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찾아달라. 끝났죠. 근데 왜 갖다 안 붙입니까?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너네 27-1번 했어? 너네 답지 힘 빌리나 봐. 몰라. 일단 난 넘어가는데 나중에 너네 2학기 때 봅시다잉? 어. 내가 왜냐면 이거 오늘 해주려고 그랬거든. 오늘 27-1번하고 28-1번을 더게네 블랙라벨에서 해주려고 그랬어. 지금 해줬어. 28-1번은 직선끼리 1대1 대응될 때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다 감소해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되니까 기울기끼리의 곱이 항상 양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라 그랬어. 근데 얘들아, 너네 왜 27-1번을 질문 안 하는 게 의아하냐면 27-1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아니야? 2차 함수가 1대1 대응 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왜 문제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2차 함수가 어떻게 1대1이 되냐는 거지, 대응이.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줄 때는 꼭 뭘 던져주냐? 저 그래프 있지? 이렇게 생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 자, 이거 1대1 대응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래 볼게요. 나 저거 다 안 이용할 거야. 저기서 특정 반 또는 일부분만 사용할 거야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준우야, 이 그래프에서 내가 이쪽만 살리기로 했어. 이것보다 큰 쪽만 살리기로 했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야? 맞지? 왜? 살아남은 부분에서 가로를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남으니까. 자, 한 요쯤까지 왔어. 여기보다 큰 쪽을 살렸어. 자, 1대1 대응이야? 문제 없어. 근데 요쪽을 살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1대1 대응이야? 아니지. 가로를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 아, 선생님, 그러면 저 별표의 마지노선은 어디다? 꼭지점이다. 꼭지점까지가 마지노선이야.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겨. 근데 이걸 벗어난다라고 하긴 좀 웃기고, 그럼 문제마다 달라. 별표보다 큰 쪽을 살릴지 작은 쪽을 살릴지도 또 봐줘야 돼. 이해 가십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그래프를 전체를 사용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파트, 일부분만 항상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X가 A보다 크대요.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이거를 질문 안 했어. 너네 다 천재인가 봐. X에서 X로 함수가 무슨 뜻이야? 정의역도 X인데 공역도 X라는 거야. 따라서 Y도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게 바로 X에서 X로 함수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졸면 안 돼. 마지막이야, 이번 주. 자,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내가 그걸 건의를 해보려고 해. 이게 너네도 사람이잖아. 나도 사람이고. 이제 우리 서로 그래도 한 3, 4주 만났지. 그 여름방학 시작하고 신입생들도 있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1학기를 나랑 같이 보낸 학생도 있고 마포안에서 보냈던 학생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건의했지. 아이들도 익숙해지고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익숙해진다. 그럼 이 방법은 두 가지다. 아이들을 반편성을 다시 하던가 담임을 재배정해야 된다. 그 재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건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반에 있어. 왜냐면 애들도 1학기를 겪으면 2학기 갈 때 담임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이제 너네들도 좀 새로운 풀이가 나한테 너무 국한돼 있잖아. 담임 과목한테. 그리고 나한테 막 마포관부터 다니는 애들은 벌써 6, 7개월을 나랑 하는 거잖아. 그럼 바뀔 때도 됐어. 그래서 요거는 일단 반편성을 보고 결정이 되는 걸로. 자, 아무튼. 자, 그럼 가볼게. 선생님 톤도 이제 지겨운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잠이 오는 거야. 여기 갑자기 와갖고 현우진이 하면은 현우진을 떠나서 그 사람 목소리가 또 새로운 목소리니까 또 참신할 수도 있거든. 자, 가볼게. 일단 이 그래프 추론 좀 한번 해볼게. 이 그래프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3. 암산 맞겠지? 아무튼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얘들아 꼭지점이 지금 2분의 1,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4분의 13.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 지금 어디 살릴 거야? A보다 크거나 같은 쪽 살릴 거거든. 그럼 최소한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A를 기준으로 휙 오른쪽을 살리겠다는 거야. 그럼 A가 이런 데 오면 큰일 나는 거야. 왜? 그랬다가는 1대1 대응이 깨질 수가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이 A는 마지노선이 언제입니까? 2분의 1이니까 최소한 A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답을 2번으로 많이 해요. 근데 왜 2번이 아니죠? 선생님이 요 반 이상을 살리라 그랬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들아, 요 반을 살린 거는 좋아. 요 반을 살렸다라는 건 너네 찾고 싶은 함수가 무슨 함수지? 1 대 1 대 응이거든요. 너네가 이 반을 살린 건 여기까지 만족시킨 거야. 아직 대응은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A에서 A로 함수라 그랬으니까 A라는 정의역을 넣었을 때 A라는 치역은 일단 나와줘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다 A 넣었을 때 A는 무조건 일단 나와줘야지. 따라서 여기다 A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넘어가겠지? 그럼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A 값이 2개 나와요. 그럼 그 중에 누굽니까? 라고 하면 방금 말한 대로 2분의 1보다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가 최종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 첫 번째, 저 그래프를 다 살릴 순 없어. 그러면 무조건 마지노선이 꼭지점이야. 꼭지점보다 작은 쪽을 살리든 큰 쪽을 살릴 건데 작은 쪽을 살리든 큰 쪽을 살리든 그것만 신경 쓰면 1대1 대응 중에 1대1이라는 조건만 만족한 거지 아직 대응은 조건을 안 만족시켰다. 그럼 대응은 무슨 뜻이냐? x에서 x로 함수라 그랬으니까 처음 정의역이 처음 공역이 나올 때가 비로소 대응이란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와 얘의 교집합이 바로 정답이더라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 또 몇 번? 26? 26-1번? 그래, 이것도 좋아. 이것도 질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기하네. 오늘 블랙라벨에서 하려고 준비해갖고 왔는데 애들이 질문을 안 해서. 자, 26-1번 가볼게. 왜냐면 내가 이미 문제를 낼 때 예상을 했거든. 자, 봐봐 얘들아. 아까 우리요 2차 함수일 때는 1대1 대응되려면 어디만 살려? 반 또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 살리라 그랬고 직선일 때는 1대1 대응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야 돼. 뿔뿔이거나 마마여야 돼. 근데 선생님 지금 준호가 질문한 거는 좀 웃기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야? 직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뭐야? 2차 곡선이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요거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지금 두 개 그래프를 지금 합체시켜 놓은 거야. 직선과 2차. 1대1 대응 아니지? 자, 한 번 더.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그럼 도대체 선생님, 요 점을 기점으로 뭔가가 그래프 모양이 바뀔 텐데 이놈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직선이 올라가고 있었으면 올라가고 있는 2차 곡선이 합체가 되면 돼. 무슨 뜻이야? 스무스하게 올라가다가 받아쳐서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어디에나 그어도 뭐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해가? 만약에 내려오고 있었으면 2차 함수 부분에서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합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진짜 졸라 단순하게 직선, 2차 함수 두 개 합쳤어. 1대1 대응 돼야 된대. 그럼 너네가 요 막대기를 끊어서 이렇게 대보는 거야.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오케이. 여기가 딱 마지노선이겠다. 바로 그게 아마 꼭지점일 거야. 그래서 꼭지점보다 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다 막대기 대도 항상 올라가니까. 내려가다가도 똑같아. 여기다 대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네. 여기가 발생하죠, 오히려. 이쪽이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위로 볼록일 거니까. 그럼 오히려 문제 발생한다. 오케이. 여기 이상 아무 데나 이으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26-1번 보면 그 뒤에 있는, 밑에 있는 2차 곡선부터 먼저 판단해 볼게. 요거 일단 완전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와. 꼭지점이 1,2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어느 쪽만 살리랬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만. 이렇게만 살아남았어. 근데 난이도 이거 쉬운 거야, 얘들아. 하필 꼭지점을 줘서. 꼭지점 안 줘요. 졸라 들어온 거 줍니다. 특정 아무 데나 줍니다. 그럼 여기에 너가 딱 직선을 갖다 댈 거야. 기울기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됐다가는 난리나.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여기서 받아쳐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올라오다가 스무스하게 올라가 줘야, 이거 1대1 대응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직선 중에 기울기는 일단 양수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끊겨 있으면 큰일 나겠지? 올라가다 갑자기 툭 끝나고 갑자기 올라가.
그럼 툭 끝나는 데는 가로로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요게 용접이 돼야 돼. 잘 붙어라 얘들아. 이렇게. 그 말 뜻은 뭐야? 마일 컴마 2를 무조건 이 직선이 지나가줘야 돼. 왜? 붙어야 되니까. 두 곡선과 직선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2가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을 갖겠죠. 근데 문제에서 또 뭐 줬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이라고 돼 있어. 선생님, 그럼 여기서 얘들아, 식 하나 더 찾아야 되나? 식 어떻게 찾지? 잘 생각해봐. 식 하나. 아니, 모르겠나?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B의 최소값이지. 그럼 B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남이나, A는 무슨 수래? B는 무슨 수래? 얘는 정수래. 여기에 실수가 들어갈 거고. 근데 A는 무슨 수였어? 그럼 A에는 0보다 아주 조금 큰 거부터 들어갈 거거든. 0부터 조금 큰 수가 들어갔을 때 B의 최소값은 뭐겠어? 0이 딱 들어가야 인데 0보다 조금 더 큰 수가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족하는 정수는 뭐겠어? 3. 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끝. 다음 또. 없어요? 질문 잘하셨네요. 220, 제가 혹시 229쪽 냈나요? 안 냈죠? 냈어요, 숙제로? 229쪽. 나 왜 230쪽이라고 체크돼 있지? 맞아요? 229쪽 지금 당장은 넘어가세요. 미안합니다. 잘못 냈어요. 잠깐만. 미안. 합성함수인 줄 알았어. 229쪽 질문. 31번이요? 자, 31번 가볼게요. 요것도 내신형 문제죠. 야, 힘내줘야 돼. 지금, 너네 몇 시간 잤어? 나 지금 잠 못 자. 계속 밥 먹어, 얘. 2시간마다. 2시간마다 먹고 자면 다행이야. 자지도 않아. 놀아. 같이 놀아줘야 돼. 나 어제 얼마나 피곤해. 나 지금 실질적으로 진짜 눈 감고, 와, 잔다라고 생각한 게 2시간이야. 그러고는 나머지는 진짜 이러고 있다가, 이러다, 거의 5분 대기조였어, 나 옆에 누워있다가. 힘들면 안 되지. 자, 가볼게. 31-1번 가볼게. 내가 이번 주만 참아달라 했잖아. 이번 주야. 일주일도 못 참아. 3번도 못 참아. 자, 가볼게. 31-1번 보면, 자, 이거 가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F는 1대1 대응. 그리고 G는 항등함수. 그리고 뭐였었죠? R인가? H는 상수함수래. 얘들아,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1대1 대응은 무조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한 명당 한 발씩 땅땅땅. 상등함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자기 자신. 상수함수는 뭐죠? 한 명만 몰빵. 이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뭐랬냐면 마이0에서 마이0으로 화살을 쏠 거래. 자, 갑니다. 마이0에서 첫 번째 F로 화살을 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서 마이0으로 화살을 쏠 거예요. 그게 G고요. 또 마이0, 2로 H로 화살을 쏠 거예요. 자, 여기서 엄청 쉬운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준호야, G가 무슨 함수였지? 항등함수를 무조건 누구한테 써야 되지? 자기 자신. 이렇게밖에 안 돼요. 됐죠? 근데 재미난 사실, F형이 뭐래요? 2.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경우의 수 딱 2가지밖에 없어. 2가 0, 마이가 마이. 또는 마이가 0, 2가 마이. 근데 힌트를 줬어, 나주권에서. F2에다가 H2를 더했더니 EG-2가 나왔대. 얘들아, G-2는 뭐지? 항등함수니까 마2. 그럼 얘 마4 나오네. 근데 얘들아, 이거는 진짜 너네들 암산해야 돼. 마이가 누구한테 쏘고 H가 누구한테 쏴야 더했을 때 마4가 나오지? 마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쏴줘야 돼. 2가 마이너스 2, H2가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무조건 이쪽에다 화살 쏴야 되고, H 무슨 함수랬지? 상수함수지. 상수함수면 한 명이 벌써 이 새끼 다굴 깠어. 한 대 쳤어.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 조져놔야지. 한 놈만. 그게 상수함수야. 문제가 뭘 구해달래? F-2, F-2는 0. 그리고 H0은 마2. 답은 마2가 되겠네.
자, 다음 또. 230쪽. 33? 자, 33번 하면, 아헤. 얘들아, 33번은, 아유, 경순교만 잘하면 되는데. 1, 2, 3, 4, 5가 1, 2, 3, 4, 5로 화살을 쏠 거거든. 잘 봐, 잘 들어. 첫 번째. 너네 이거 대답하면 내가 쉬는 시간 30초 더 줄게. 갈게. 우리 이거 함수의 개수 몇 개야? 저번에 배웠어. 함수의 개수. 5의 5승. 그치.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몇 개? 상수함수. 5개. 내가 공역 개수 말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항등함수 몇 개? 1개. 항등함수가 1 아닌 숫자가 나오면 노벨상 탄다 그랬어. 자, 얘는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어때요? 같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 물어볼 수 있죠. 1대1 대응 함수 몇 개? 500. 끝. 얘는 근데 1대1 함수는 1대1 대응도 갖고 있으니까 1대1 함수도 당연히 답이 몇 개 나와? 500. 120개 나와. 얘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35는 무조건 야 135 너네 화살 쏠 거거든? 잘 쏴라. 1이 쏘면 3은 1이 쏜 애보다 큰 애한테 쏴야 되고 5 너는 13보다 큰 애한테 쏘라는 거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 그럼 얘들아 이거 1학기 기말고사 범위랑 조금 비슷하지 않아? 135가 크기순으로 화살을 쏘래. 크기순이다. 크기순이면 순열이었어? 조합이었어? 조합이었어. 그리고 5개 중에 몇 개 뽑아서 얘네들한테 투척하면 돼? 3개만 골라서 투척해주면 돼. 왜? 내가 말했잖아. 여기 15명 있거든? 내 앞에 3명 나와서 키순으로 서. 그럼 내 앞에 3명 나왔다 치자. 얘네들은 어차피 키순으로 서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내 앞에 3명만 나오면 돼. 그래서 15C3이야. 그러면 얘도 5명밖에 없는데 3명이 키순으로 쓸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단상이라고 해볼게. 1단부터 5단까지 단상이야. 5단이 제일 높아. 135 저기 단상 5개 보이지? 너네 순서대로 키순으로 올라가서 서봐. 그럼 난 뭐 하면 돼? 1하고 3이랑 5 같은 경우는 크기 순으로 쏘려면 5개 중에 3개 골라주면 돼. 그래서 내가 고른 숫자가 그냥 이렇게 화살 쐈다고 칠게. 그래서 5C3이야. 그럼 끝났어. 이제 2랑 4만 어떻게 하면 돼? 자, 2, 4. 너네 화살 안 쏘면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정의역이 화살 안 쏘고 기다리면 내가 뭐 안 된다 그랬지? 함수가 아니라 그랬어. 근데 문제에서 함수라며. 그러니까 내가 2, 4한테도 이제 명령 내릴 거야. 저기 1, 3, 5 화살 쏜 거 보이지? 네. 쟤네들은 크기 순으로 쐈거든? 네. 근데 너네는 여기 문제 봐봐. 아무 문제 없어. 너네 쏘고 싶은 애한테 쏴. 그래서 이 새끼가 갑자기 이가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나는 5명한테 화살을 쏠 준비를 하겠어. 지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지? 1대1 함수 중해라 그랬어. 그 말 뜻은 뭐야? 2, 4, 너 화살을 쏠 건데 이미 맞은 놈한테 쏘면 안 돼. 왜? 너네는 1대1로 화살을 다 쏴야 되는 거거든.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와 4는 몇 명한테 쏠 수밖에 없어? 1 아니면 3. 둘 중에 한 명한테 탕탕 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랬을 때 뭘 찾아달래? 함수의 개수 찾아달래. 얘들아, 2, 4가 2명한테 화살을 쏜다. 몇 팩? 2팩. 따라서 곱하기 2팩. 답은 20이 정답인가 보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 잘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문과생 가실 분들 확통 배우시잖아요. 확통 배우면 이제 여기에 갖다가 붙어요. 여기 갖다가 붙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복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H를 쓸 겁니다. C가 아니라. OH3, 4H2, H를 쓸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자기가 미적분 2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확통을 안 배우고 고3을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다음 또 질문. 없어요? 230초까지?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블랙라벨 좀 한번 돌아가 볼게. 선생님이 생각보다 이거 오늘 해줘야겠다 라고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유형집에서 질문을 해줘서 다행이네요. 자, 얘들아, 잠깐 블랙라벨 좀 잠깐 다시 봐볼게. 몇 쪽 펴보냐면요. 243쪽 한번 펴보실래요? 243쪽? 243쪽. 자, 가볼게. 243 이거 했습니다. 유형 위에 거. 244 했습니다. 245 했고요. 246 했고요.
7. 247, 뭐 이것도 우리 치역. 아까 그 서현 학생이 질문한 뭐 7의 n승, 그거랑 똑같은 문제고요. 결국 숫자 넣어서 나오는 값 찾으면 되고요. 248. 얘들아, 우리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뭐라고 했죠? 같은 정의역을 넣었을 때 같은 치역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아셨죠? 자, 그게 248 내용이었고요. 249, 했습니다. 유형 집에서. 유형 집에서 요거 내가 뭐 하라 그랬지? 그냥 습관적으로 주입식 교육의 장점으로 F0을 항상 구해놔라. 안 써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10문제 중 8문제 써먹더라고요. F0을. 그래서 써먹는 걸 추천하고요.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하고 17번 한번 같이 해볼게. 17번. 여기 17번은 선생님이 조금 다뤄줘야 될 것 같아. 17번 보면 아까 본 식이랑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도 난 너네들한테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자, 한번 가볼게. 요거 함수 쪽 여기 파트 다 쭉 훑으면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합성함수 하고 수업 끝낼게요. 합성함수 빨리 끝내면 유사문항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 17번 보시면요.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곱하기인가? 맞지? fx 더하기 fy래. 이게 무슨 함수일까? 막 분석하시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분석할 필요 없고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의무적으로 f0 구하라 그랬어. f0은 f0 더하기 f0. 그럼 EF0 나와요. 그럼 넘어가서 f0은 0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아무것도 힌트 안 줬어요. 기억. f0은 0이냐? 딩동댕. 어때? 안 보고 구해놔도 나중에 가면 이렇게 장점이 있어. 그냥 의무적으로 구하세요. 우리 주입식 교육의 폐해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장점도 있어요. 니은 가볼게. f-x랑 fx랑 더했더니 뭐가 나왔다? 0이 나오냐? 라고 나온 거야. 아, 선생님 저거 못 구하겠는데요? 아닙니다. 남인아, 너가 이런 모양 꼴을 만들려면 요 x에는 x를 넣고 y에는 뭐를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자는 거야. 다시 한번 더. x에는 x를 넣고 y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넣을게. x 빼기 x. 즉 f0은 x 더하기 f 마이너스 x가 나와요. 내가 구하고자 했던 게 이건데. 근데 우리 기억에서 f0은 뭐라고 찾아놨어? 0. 오케이. 니은도 0이다. 맞겠네. 자, 디귿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ax 플러스 by래요. 그럼 얘들아, 이 디귿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ax, y 대신에 by를 넣는다고 해서 다 나오진 않아요. 문제에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너네들이 감각적으로 좀 숫자를 넣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잘 봐. fax 플러스 by가 누구랑 같냐면 afx 더하기 bfy랑 같냐고 물어봤거든. 자, 내가 마음대로 우리 y에다가도 한번 x를 한번 넣어볼게요. y에다가 1번 y에다 그냥 x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f 몇 x는? 2x는 fx 더하기 fx야. 이게 EFX야. 좋아, 좋아. A가 2면은, B가 0이면은, 오케이, EFX 나올 것 같아.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엔 Y 대신에 EX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FX 더하기 EX니까 F3X 나오거든. 그게 FX 더하기 F2X야. 근데 선생님, F2X 우리 구해놨지? EFX라고. 그럼 얘랑 더해서 뭐 나와? 오호, 오케바리. F3X 구하라 그러면 3이 튀어나오고 2X 구하라면 2가 튀어나오니까 AX 구하라면 A가 튀어나오겠다. 그럼 반대로 이제 거꾸로 이제 X에다가 뭐 넣으면 돼? Y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F2Y는 또 EFY, F3Y는 3FY. 오케이, 얘네들은 그대로 규칙이 똑같이 가겠다. 그래서 디귿은 어때요? 맞을 수밖에 없다. 왜? 얘 자체가 커지면 요 앞에가 튀어나오고 얘 자체가 커지면 얘가 튀어나오는데 앞에 숫자가 따라서 계속 나오니까 따로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FAX는 다시 말한 대로 AFX나 마찬가지고 BY는 얘는 BFY가 나올 거니까 얘네들이 더한 게 아무 문제 없이 발생하겠다. 답은 가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50쪽 절대값 했습니다. 자, 우리 절대값 한 번만 다시 할게. 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48분밖에 안 됐어. 수업한 지. 48분도 안 됐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배운 절대값은 전체 절대값 붙일 거냐, x에다만 절대값 붙일 거냐, y에다가 절대값 붙일 거냐, xy의 절대값 다 붙일 거냐를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
원래 fx가 있었어. 머릿속에 좌표평면 머리 그리시고요. 여기 그램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근데 전체의 절대값 붙이면 어디가 필요가 없죠? 몇 사분면 필요 없어요? 3, 4 사분면. 음수 쪽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음수 쪽 위로 다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 4 사분면을 3이랑 4 사분면을 위로 올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x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몇 사분면이 필요 없을까요? 기억나세요? 1, 3 사분면이 필요가 없어요. 1, 3 사분면을 지우고 2, 4 사분면을 접었다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4 사분면을 접었다 피면 된다. 자, y에다 절대값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y에다 절대값 붙였대요. 어디가 필요 없죠? y 절대값 어디가 필요 없어요? 3, 4분면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 2, 4분면 그림을 뭐 하면 돼요?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거는 어차피 얘와 얘, 뭐? 콜라보레이션. 1, 3, 4분면 필요 없고, 2, 4, 4분면 필요 없어요. 3, 4, 4분면. 그럼 위에 거를 접어서 내리고, 그걸 한 번 더 접어서 폈다가 하면 양쪽 다 모양이 나오겠죠. 이해 가시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250쪽이었습니다. 자, 251쪽. 유형집에서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땡큐입니다. 그래서 아까 준우가 말한 대로 22번이 아까 준우가 질문한 1차와 2차의 콜라보레이션이다. 그리고 우리 그 23번이 아까 구한 대로 1차인데 기울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다 감소해야 되니까 기울기끼리 곱한 건 뭐다? 양수다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뒷장 넘어가서요. 항등함수, 상수함수 뭐 요것도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요거 25번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25번. 왜냐면 뒤에 건 어차피 했어요. 자, 25번 가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25번 한번 봐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fx가 갑자기 문제가 던져줬어요. fx가 2차 함수야 라고 나왔어. x제곱, 3차야?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7x다 라고 나왔어.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3차 함수는요, 너네들이 그림 못 그려요, 아직. 물론, 저번에 대략적으로 가르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얘들아, 우리 항등함수가 무슨 뜻이야? 항상 같은 함수니까, 내가 좋아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 그 나온 값도 뭐가 나와야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나와야 돼. 3 넣으면 3 나오고, 준우 넣으면 준우 나와야 돼. 이해하셨어요? 내가 넣고 싶은 거 넣었을 때 그게 똑같은 놈이 나와야 돼. 항등 함수거든. 그러면 지금 얘가 항등 함수 되고 싶다는 건 너네가 좋아하는 문자 아무거나 불러봐. 선우야, 너 그냥 문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A? 그럼 A를 넣어볼게. 그랬을 때 걔가 A가 나오기 시작하면 걔는 그 다음부터는 항등 함수라는 거야. 왜? A가 뭐 들어갈지 모르거든. 저 A에 1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A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면 얘는 항상 만족하니까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0이었으면 좋겠고 A로 묶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인수분해가 뾰로롱 돼가지고 3, 2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가 되려면 A가 0이던가 3이던가 2면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찾아달라라고 했어. 얘들아, 집합 X의 개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자 했던 원소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집합은 몇 개가 되겠어? 8개일 거 아니야. 근데 첫 줄에 뭐라고 써 있어? 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2의 3승에서 하나를 뺀 답은 7개.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가 된다? A를 넣었더니 A가 나온다.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잠들 좀 깨세요.